아유, 맘도 우울한데 재난 문자까지 하나 들어왔네요. 전북 정읍시 소재 유경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확진이 됐습니다. 모든 가금 농장은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해서 닭, 오리 등 방사를 금지하고 농장 4단계 소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장 진입로 주변에 생석회 벨트 구축과 농장 마당 매일 청소 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 신기, 손 소독, 축사 내부 매일 소독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예, 방송국 앞으로 온 재난 문자 소개해드렸습니다. 조류 키우시는 분들, 농사 지으시는 분들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시사기상도 넘어가죠. 민동기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정말 챙겨야 될 게 많은 한 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부지런히 들어가죠. 월요일. 앞부분에서 많이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늘 신문 기일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는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네. 이겁니다. 조금 말이 어려워요. 예. 네. 일단은 그러니까 급하니까 직무정지 좀 풀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빠르면 오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고요. 이번 주에는 이거 말고도요. 추미애 장관하고 윤 총장에 관련한 일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죠. 어디서부터 볼까요? 일단 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그거는 일단 점핑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광주 쪽으로 오늘 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열립니다. 지금 전두환 씨가 서울 자택을 출발했답니다. 지금 네. 막 출발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번은 뭐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론 이것도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네.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를 이번 재판부가 함께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심 그렇죠. 선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화요일로 넘어갈까요? 화요일 넘어가기 전에요. 네. 좀 기억해야 할, 좀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사건이 오늘 좀 하나 있어가지고요. 월요일 또 있습니까? 신라젠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네. 신약 개발 가능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에 등록이 돼서 주가가 폭증을 했죠. 맞아요. 한때 시가총액 10조까지 올랐었는데 지금 거래 중지 상태거든요. 그렇죠. 오늘 그 신라젠하고요 17만 소액 주주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오늘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요. 기업심사위원회가 거래 재개, 개선 기간 부여, 상장 폐지 이 세 가지 결정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네. 거래 재개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내일부터 이제 거래 주식 다시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되고요. 개선 기간이 부여가 되면 1년 내에 개선 계획과 같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뒤에 상장 여부를 재심의를 받게 됩니다. 네. 만약에 상장 폐지로 결론이 나면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보름 이내에 열려서 다시 3번 상장 폐지 여부를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뭐 여러 일정이 있긴 합니다만 상장 폐지로 결론이 나게 되면 상당히 좀 파급이 클 것 같습니다. 중요한 판결이 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제 화요일로 가도 돼요? 법무부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전반을 심의하는 외부 자문기구죠.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내일 열립니다. 그렇죠. 일단 법무부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차관을 제외한 위원들이 모두 추장관이 정한 인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반면에 감찰위원회는 외부 인사가 3분의 2 참여하고 있거든요. 징계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나게 되면 강제권은 없습니다만 네. 상당히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고 수준이긴 한데 네. 이 위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만약에 그쪽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감찰위가 내일 열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레 이어서 징계위가 열리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화요일 일정 뭐 하나 더 보고 가죠. OECD가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를 하는데요. 네.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포함이 됩니다. OECD가 지난 9월에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로 예상을 했거든요. 이게 코로나19 2차 확산을 반영한 결과인데요. 네. 이번에 3차 확산을 반영을 해서 추가로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요. 뭐 꼭 전망치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니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숫자라도 좀 안심하게 나왔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수요일로 넘어가죠. 수요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네. 추미애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라서요. 징계 심의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만 징계위원회가 감봉 이상을 의결을 하게 되면 법무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수순이 될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집행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네. 근데 감봉 이상만 나와도 해임 건의할 걸로 보이세요? 일단 그렇게 일단 감봉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일 이제 수요일 날 있고 목요일이 수능 시험이죠? 목요일. 예, 목요일이 수능 시험이고요. 제가 참 원픽 일정으로 가져온 건데요. 목요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86개 시험기구 1,352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수능이 치러지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그냥 수험생 관리 감독뿐만 아니고요. 방역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맞아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굉장히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걱정이에요. 예. 일단 코로나19 확진된 수험생도 있거든요. 네. 각 시도마다 마련된 거점 병원이라든가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봐야 되고요. 자가격리 수험생들은 별도로 마련된 시험장에서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렇죠. 참 학교도 제대로 이번에 가지 못하고 고3 수험생들 굉장히 고생 많았는데요. 이번 주 굵직한 일정들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 저는 모든 수험생들이 이 수능 당일날 무사히 시험을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갔잖아요. 불쌍해 죽겠어요. 정말 그러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네. 예. 지금 자가격리 확진인 고3 수험생은 21명 네. 지금까지 발표는 그렇습니다. 목요일 국회 본회의도 있잖아요. 그 12월 3일 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가지고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시도를 할 예정인데요. 네. 근데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넘길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습니다. 그렇죠. 3차 재난지원금 편성하고요.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 갈등 이거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서도 계속 여야가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이게 지금 풀어야 어느 정도 여야 대치 상황이 좀 개선이 될 텐데. 안 그래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안에 처리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중요한 게요.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안에 처리가 돼야 올 연말에 집행 준비 등을 거쳐가지고요. 내년 초부터 코로나19와 관련된 이런 재정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되면 이 일정에도 차질이 좀 빚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이번 주 시사 일정 살펴보기로 하고 하여튼 수험생들 이번 주에는 뭐 다른 것보다도 수험생들 토닥토닥 위로해준 주변에 수험생 있나 좀 보시고요. 토닥토닥 위로해주시는 한 주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민동기 기자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